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NCS 일식조리교사 최정원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과 이어서 학습 모듈 15 일식 밥류조리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할게요. 총 3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덮밥 소스 조리하기, 그리고 덮밥류 조리하기, 죽류 조리하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덮밥용 맛국물과 양념간장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덮밥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자, 돈부리모노 또는 돈부리라고 하는데 덮밥이라고 합니다. 돈부리는 본래 사발 형태의 깊이가 깊은 식기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식기에 밥을 담아서 반찬을 올려 먹는다고 해서 돈부리모노가 되었습니다. 올라가는 반찬에 따라서 텐동, 규동, 카츠동, 부타동, 우나동, 테카동, 카이센동, 오야코동 등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닭과 달걀조림, 튀김, 소, 돈가스, 돼지, 장어, 참치회, 회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덮밥용 맛국물은 앞전에 배웠듯이 1번 다시에다가 간장, 맛술, 청주, 설탕을 섞어서 6대 1대 1대 0.5대 0.5 비율로 만들어줍니다. 쉽죠? 자, 덮밥용 양념간장을 만드는 방법은 덮밥 재료를 익히지 않고 올리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덮밥 재료를 튀겨서 올리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밥 재료를 구워서 올리는 경우에 사용하는 양념간장이 있습니다. 자, 덮밥 재료를 익히지 않고 올리는 경우는 간장, 맛술, 청주를 3대 2대 1 비율로 만드는데, 맛술과 청주를 끓여서 알코올을 제거하고 섞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생강을 갈아서 섞어주시면 맛이 더 좋아집니다. 그 덮밥 재료는 튀겨서 올리는 경우에는 다신물, 간장, 맛술, 청주, 설탕을 4대 1대 1대 0.2, 0.2 비율로 섞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덮밥 재료를 구워서 올리는 경우에는 간장, 맛술, 청주, 설탕을 5대 2대 2대 3의 비율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대신 농도가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 요리에 주로 사용되는 향신료의 종류와 특성은 여러분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보시면 되고 학습 모듈을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전전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복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양념 간장과 소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간장에는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 맛과 향 그리고 색 등을 좋게 하여 만든 조미료죠. 그래서 양념 간장이라고 하죠. 자, 음식의 조리 과정을 보다 간단하게 하면서 일관된 맛을 내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양념 간장과 소스입니다. 자, 소스는 조리 과정이 완료된 음식의 섭취 시 오감을 자극하여 기호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이제 재료에 따라서 어떻게 조리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 닭고기, 돈가스는 야채와 같이 덮밥용 맛국물에 넣고 조림을 하다가 마지막에 달걀을 넣고 조리하는 방법이고요. 참치회나 연어회는 양념간장에 절여서 익히지 않고 조리를 한 다음에, 해산물회는 색감을 살리기 위해 양념간장을 소스로 하여서 별도로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새우 등을 튀김을 한 경우에는 데운 양념간장에 적셔서 조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어와 돼지고기는 석쇠에 구워서 양념간장을 발라 윤기나게 졸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용도별 재료 손질인데 덮밥류 조리하기에서 여러 가지 덮밥이 나와 있어요. NCS 학습 모듈 자료를 참고하셔서 실습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료의 조리와 담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재료 손질 및 조리는 NCS 학습 모듈을 참조하셔서 거기서 직접 보고 수행하시면 되시겠고요. 밥 위에 조리된 재료를 놓고 고명을 곁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 위에 조리된 조림을 놓고 고명으로 김과 쑥갓과 가늘게 썬 김을 곁들여서 오야코동을 만든다라고 돼 있어요. 자, 오야코동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밥을 올리고 그 위에 그대로 철판에서 올려주시고 마지막에 김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케동 고명 얻는 방법. 자, 사케동은 밥 위에 그대로 연어장을 쭉 올려주시고 고명을 얹어주시면 되고요. 된동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밥 위에 절인, 양념간장에 절인 튀김을 올려주시면 되고, 자, 덮밥용 밥 준비를 해주시고, 부타동 같은 경우에는 조림으로
졸여준 양념간장으로 졸여준 돼지고기를 위에 쭉 올려놓고 마지막에 고명을 얹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중류 조리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막국물 내기와 용도별 주재료 조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죽에 사용할 막국물을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옆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다시마 끓이고 뭐 가쓰오부시를 넣고 소창에 걸어서 막 조미료로 간하고 다시 오이 가쓰오부시를 넣고 그다음에 소창에 거르고 완성된 막국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죽에 사용할 막국물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죽은 기본적으로 조미를 많이 하지 않는 음식이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인 국물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인 육수가 맛있을수록 죽의 맛이 더욱더 높아진다는 거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냄비에 찬물과 다시마를 넣고 약불에서 끓기 전까지 10분 이상 유지되도록 온도를 천천히 낮게 잡아줍니다. 그래야 다시마가 충분히 우려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말고 끓이지 않는 다시마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네, 물에다가 다시마를 넣고 그대로 4시간에서 5시간 유지를 한다고 했었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끓기 전에 다시마를 건져내시고 가쓰오부시를 넣고 불을 꺼줍니다. 가쓰오부시를 넣고 불을 이렇게 활활 끓여주시면 너무 국물이 더러워지고 탁해지기 때문에 잔열로도 충분히 우러나올 수 있는 가쓰오부시는 잔열에서 천천히 우러나올 수 있게 기다려주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쓰오부시의 맛성분이 충분히 우러나오면 고운 소창에 거르신 후에 다시 냄비에 넣고 불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금과 청주 그리고 우스구치로 간을 하시고 여기에 오이가쓰오 감칠맛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넣어주는 가쓰오인데요. 를 한 번 더 넣어주시고 끓여주시면 돼요. 살짝만 끓여주시고 이제 막국물을 식힌 후에 소창에 걸러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죽의 종류와 조리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죽의 종류는 첫 번째 아까 배웠었죠? 오카유예요. 오카유는 팥이나 쌀 등의 곡류에 물을 충분히 넣고 부드럽게 끓인 것. 몇 배의 물이라고 했었죠? 전 시간에 저희가 10배의 물이라고 했었죠. 그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흰쌀로만 만든 오카유는 시라가유라고 하고 녹두만으로 만든 오카유는 료구도우 가유라고 하고 이제 팥으로만 만든 오카유는 아즈키 가유라고 하고 감자나 고구마로 만든 오카유는 이모가유 그리고 녹차나 차로 만든 오카유는 차가유라고 합니다. 한번 알아주고 넘어가시면 돼요. 조수이는 밥량의 2배의 물을 넣고 단시간에 구워주는 요리라고 했어요. 냄비나 전골을 먹고 난 후에 자연스럽게 생긴 막국물에 밥을 넣어 끓여 부드럽게 만든 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로 치면 열심히 삼계탕이나 백숙을 먹고 끓여주죠. 그 끓여주고 다 먹고 나서 남은 그 국물에다가 밥을 넣어서 만든 야채죽이라든지 낙지죽이라든지 그런 게 바로 조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냄비나 전골을 먹고 난 후 막국물이 남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냥 물을 부어서 살짝 끓여준 다음에 밥을 넣고 그대로 죽을 만들어서도 조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죽 같은 경우에는 밥 요리인데 주로 어떤 때 먹는 건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네, 죽은 보통 식사를 마무리할 때 먹기보다는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배를 살짝 채워주는 용도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이 세지 않고 부드럽게 먹는 게 보통 죽의 주 목적이고요. 또는 식사의 마무리용으로 나오는 죽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조수이가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오카유는 가볍게 병원식으로 먹는다든지 그냥 죽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먹는 밥 종류가 오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밥, 죽 조리까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15단원을 총 오면서 일식조리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 배웠고요. 중간중간에 저희가 배우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수행 과정에서 조리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재료를 손질하는 방법이라든지 지금은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이 수업은 이론 수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다음에 실기 수업 과정에서 같이 배워보는 것으로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다시 한번 보시고 일식조리 이론을 머리에 가득 채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